오늘 정차 토픽 마지막입니다.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의 반격. 77법 첫날 김어준을 신고를 했다. 77법. 77법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7월 7일 날, 그러니까 어제 발효가 됐다고 해서 77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개정정보통신망법. 한마디로 입털막을 하는, 저 같은 유튜버나 아니면 포탈이나 댓글까지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댓글도 못 쓰는 것 아니냐 하지만은 이게 이 가짜 뉴스, 누가 봐도 가짜 뉴스, 뭐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그런 거 아니면은 아무리 다 감시의 눈이 있고 한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한테 지금 오는 메시지 중에서 이제 77법 통과됐으니까는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 지지자가 이제 함부로 말 못하겠네 막 이런 식으로 야유하듯이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지금까지 한 말 그대로 다 합니다. 이거 저는 가짜뉴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이게 누가 지금 규정을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어쨌든 위협을 위해서 이렇게 탁 던져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시행은 됩니다. 7월 7일 시행되는데, 자, 일단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기사. 자, 77법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이동재 허위사실로 비방을 했다. 이동재 기자 아시죠? 바로 채널A 사건 그때 기자고 구속까지 됐다가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매일신문TV에서 이동재의 뉴스 캐비넷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도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을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그때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베이다에 김어준이 하는 데죠. 거기서 이런 내용이 게시가 됐습니다. 영상들이 막 올라갔는데, 김어준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을 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 이 김어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언을 수차례 했고, 김어준이 한 말 중에는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공작이다. 김어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채널A 사건인데, 채널A 기자 때 일어난 사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해서 재판을 하다가 이제 구속까지 됐지만은 나중에 무죄가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것은 없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그때 당시 했던 영상들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 내리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고 해서 이동재 기자가 허위사실로 비방을 한다고 해서 이 김어준 방송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 77법 첫날 아마 1호일 텐데,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을 하며 유포한 김어준의 그 딴지 방송국 그 내용이 허위 정보인데 그게 아직도 버젓이 게재되어 있어서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 유튜브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 유튜브에 신고를 하느냐 하면은, 이 77법에 따르면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은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 처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그러니까는 플랫폼 자체에서 이것을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어디냐 하면은 8곳이 지정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터, DC 인사이더, 그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X, 틱톡 8개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이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것이 이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그것을 그 콘텐츠를 이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유튜브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긴 이 영상들을
이 영상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 아직도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에게 아직도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정정통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이 허위다는 그 법원 판단도 나왔었죠. 몇 개 나왔습니다. 그 이동재 기자가 김어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김어준이 500만 원 그리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그 잠시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김어준은 최강욱 씨가 했던 내용을 SNS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 올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강욱 역시도 이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또 벌금을 받아서 이것은 법원에서 이미 가짜뉴스다. 이동재 기자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확정 판결이 다 됐죠. 그런데도 김어준은 아직 이것을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허위사실로 비방을 하고 있다 해서 7.7법 첫날 김어준을 네이버에 신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공교롭게도 오늘 김어준 씨가 그 과거에 했던 이 재판부 최후 진술서가 조선일보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것도 지금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조선일보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최후 진술서, 그때 법원에 낸 최후 진술서에서 최강욱 페이스북 글 믿고 논평을 했다. 이동재 비방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왜 꼬리를 내리는가 하면은 김어준 씨가 지난 5월 15일에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단독 그 재판에서 열린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이거는 지금은 개정된 게 77법이고 개정되기 전에 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최후 진술서에서 김어준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998년 7월에 국내 첫 온라인 매체를 창간한 이래 28년간 저널리즘 영역에서 일해왔다. 마치 정통 언론인, 기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SNS에 올린 내용은 최강욱이 SNS에 올린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자기는 그대로 읽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최강욱이 이야기한 것이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그 대표를 위협했다. 이거를 최강욱이 거짓인데, 최강욱도 그래서 벌금을 받았죠. 이걸 SNS에 올렸는데 김어준이 그걸 그대로 자기는 읽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정통 저널리스트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이렇게 최후 진술서에 썼다는 거죠. 이렇게 참 개변인데, 자기가 기존은 직업 윤리가 있었는데 김어준의 직업 윤리,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파적이되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겠다는 것이 제 나름의 직업 윤리다. 편파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직업 윤리라고 합니다.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 편파를 그냥 나 편파라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나 죄가 없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최강욱이 SNS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읽었다. 최강욱의 SNS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그대로 읽었다. 당시 최강욱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허위 사실을 지어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은 이 SNS에 오는 이야기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걸 막 전파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개정 정보통신망법입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최초로 이거를 문제를 삼고 신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김어준 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동재 기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동재 전 기자는 이게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25일 날 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김어준 씨가 문제 발언이 담긴 방송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틀고 있다. 일부 영상은 현재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엄벌을 해야 된다. 그 법원에 그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은 김어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1년 구형. 김어준이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그 가짜뉴스 공장을 운영을 하고 해도 제대로 사고 처리를 받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징역 1년이 구형이 됐는데, 이게 7월 14일, 며칠 안 남았네요. 7월 14일 날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과연 이렇게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에서 김어준의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 가짜뉴스, 그리고 반성도 하지 않고 그냥 최후 진술서상에서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고 실제로는 그 영상을 그대로 올려놓는 이런 그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아마 일반인이 그 정도를 하면 바로 법정 구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법원 그 김어준에게 7월 14일 날 징역 1년이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